자,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어요. 이제 주요 후보들 오늘부터 정말 발에 땀 나도록 뛸 텐데 오늘 그 모습 어땠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3월 9일의 주역이고 윤석열 전국의 국민들께 빠르게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석열.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주 4일째 녹색 복지국가 만들겠습니다.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네 후보의 오늘 공식 선거운동 돌입한 모습 보여드렸는데 먼저 그 가운데 이재명 후보부터 이제 쭉 살펴볼 텐데 이재명 후보가 이곳을 오늘은 아니고 어제 이곳을 방문한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 묘역도 오늘 참배하시는데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5년 전에 경선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양심상 그 독재자와 한강 철교 다리를 끊고 도주한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참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저의 사회적인 역할도 또 책임감도 많이 바뀌고 커졌습니다. 저 말을 해석 좀 해주세요, 최진봉 교수님. 5년 전에 했던 말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5년 전과 지금의 본인의 위치가 달라졌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5년 전은 지자체장이었고 본인의 개인적인 이념적 생각과 가치관 때문에 이런 이제 독재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된 이상 아무래도 이제 전국에 있는 유권자들도 생각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각각의 전직 대통령들이 했던 공과 가가 있지만 그걸 하나의 면만 보고 그렇게 다 무자르듯이 잘라버리면 사실은 그분들이 해놨던 업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으니 대통령의 후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5년 전에 본인의 위치와 지금의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위치로 봤을 때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즉 통합과 일치라고 하는 관점에 접근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5년 전 2017년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그 왜 박정희, 이승만 묘소에 대해서는 참배를 생략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그야말로 독재자입니다.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인권 침해한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5년 전에는 저렇게 고개 숙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5년이 흐른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긍정평가하는 대목인가요? 어떻습니까? 김현주 대변인님. 네, 뭐 외견상 전직 대통령들을 모두 묘역을 참배했다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 본질적으로 과연 달라진 것인가? 5년이 지나서 여러 가지가 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로는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이제 갈라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친일 매국 세력이라든가 독재자라는 그 워딩은 그대로 반복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참배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 통합을 말씀하시는데 그 진정성 또 진심이 담겨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혹시 불편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이경 대변인님, 그러면
3월 9일 날 당선됐어요. 혹시 당선되고 나서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봐도 독재자한테는 도저히 고개 숙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다시 그때는 안 할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이제는 안 바뀌고 쭉 가나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5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5년이라고 하면 365일로 만약에 계산한다면 1825일입니다. 어허. 5일 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선된 이유는 거의 뭐 20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800일인 날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봤어요. 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전 우선은 1800여일 시간 동안 본인이 그 시간 동안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5년 전의 생각이 국민들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거고 지금 5년 이후의 생각이 맞다고 하신 국민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도 5년 전 그 내용과 5년 이후의 내용이 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민들 의견은 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것. 두 번째로는 그때는 민주당 후보였지 경선 후보였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금 현재는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한 건 뭐냐면 이것을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아니면은 선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지는 않았었을까. 왜냐하면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자 중립에 계신 국민들께도 지지를 받고자 하는 당인데 5년 전에 발언했던 것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20일 이후에 생각을 바꿀 것이냐 그 질문은 미소로 제가 대답은 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생각이 바뀐다 이런 부분은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공식 선거운동 새벽에 부산부터 일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쭉 거슬러 올라오는데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경부선의 하행선을 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첫 출발지고 새로운 세상 만들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부선을 택하긴 했는데 두 후보가요. 저 노래처럼 한 후보는 상행선, 부산부터 쭉 올라오고 한 후보는 하행선, 경부선 이 서울부터 쭉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만날까 중간에서 만날까 기자들이 많이 관심 가졌는데 만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했으니까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공약이 지금 또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수처도 검, 경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퇴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 강화뿐 아니라 예산 편성권까지 거론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국회도 그리고 단체장들도 국민의 눈치를 봅니다. 국민들께서 뽑았다가 나중에 저리 가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검찰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도 가져가겠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 인사권도 통제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해야 됩니까? 국민이 어떻게 합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전부 다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현주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근데 저 발언이 글쎄요. 취지는 뭐 이해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며칠 전에부터 논란을 쭉 이어오고 있는 적폐 수사 관련해서 뭔가 오버랩되면서 부정적 인식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문정부 들어서 제일 강조했던 것이 이제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 청와대에서 우리 윤 총장님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시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었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과 환상의 조합을 이룰 것을 기대했었는데라는 아쉬움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을 졌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고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요체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예산권을 직접 가져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국회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서로 네.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선 후보로 불려 나오는 과정 중에 네. 검찰이 어때야 한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네. 이런 공약을 사법개혁 공약을 내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인 거고요. 그리고 독립성이 아니고 검찰한테 중요한 건 중립성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독립적이라는 부분이 절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치열한 또 공약 대결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